안녕하세요. 영상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 상황과 개인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할 수 있다. 2.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먼저 대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화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자, 대화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첫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 자,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하라는 것인데, 내가 한번 말을 했으면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할 말이 없을 때는 내가 계속할 수는 있겠죠. 자, 두 번째,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 공손성의 원리는 5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두 번째,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세 번째,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며 말하기. 네 번째,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 다섯 번째, 동의하며 말하기입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갖추어야 됩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 청자, 듣는 사람의 관계, 또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되겠죠. 사과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를 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한다면 사과하는 마음이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과를 할 때는 변명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대화에서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준언어적 표현이란 것은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 크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몸짓, 시선 등이 해당이 됩니다. 사과를 할 때 딱딱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거나 언짢은 표정을 짓는다면 상대방은 진정하게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부탁의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탁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방이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앞세우면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공손하게 말을 하여 상대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자, 부탁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무턱대고 부탁하면 상대방은 부탁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무례하다는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건의의 방법 2가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건의할 사항이 많겠죠. 건의는 부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건의할 때는 부탁할 때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공손하게 말을 하면서 또 공적인 상황에는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듣기, 말하기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은 살아온 환경, 또 삶의 방식, 또 지역, 나이 등에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듣기 말하기의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별 차이와 지역별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용하는 말을 어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든가 어른들의 예스러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세대별 차이일 겁니다. 또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는 것이 지역별 차이입니다.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듣기 말하기 방법은 세대와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공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과서 15쪽에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은 대화와 관련한 학생들의 고민과 그에 대한 상담 내용을 라디오 방송 형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글의 갈래, 성격, 제재, 주제를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이 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확인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1.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대화라고 합니다. 사과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어떤 말을 분명하게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입니다. 부탁할 때는 상대방의 무엇을 잘 살피고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할까요? 상황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나와 상대방이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배려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화법이 다양한 이유는 그들이 살아온 무엇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개인적 성향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공적인 대화를 할 때는 표준어가 적절하지만 지역적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